제17장 라마단. 퀵헤그의 라마단, 즉 금식과 참회의 고행은 온종일 계속될 예정이었으므로 나는 밤이 올 때까지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교적 의무를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무리 우스꽝스러워도 상관하지 않고 독버섯을 경배하는 개미떼조차 충분히 존중해 준다. 우리 지구의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이미 세상을 떠난 지주의 이름으로 여전히 방대한 토지가 소유되고 임대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주의 흉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나는 그들을 경멸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우리 선량한 장로파 기독교도들은 이런 일에 너그러워야 하고 이교도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반미치광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퀵헤그는 요조와 라마단에 대해 터무니없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인가? 퀵헤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우리가 아무리 그와 논쟁을 벌여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자. 하늘이여, 장로파건 이교도건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머리가 끔찍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퀵헤그의 수행과 의식이 모두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의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열려고 해보았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다. 퀵헤그? 나는 열쇠 구멍으로 나직하게 불러보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퀵헤그, 왜 대답이 없어? 나야, 이슈마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퀵헤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퀵헤그가 뇌졸중 발작이라도 일으켰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출입문이 방 한쪽 구석에 있어서 열쇠 구멍으로는 일그러지고 불길한 광경만 보일 뿐이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침대의 발판 일부와 벽의 줄무늬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퀵헤그의 작살자루가 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어젯밤 우리가 방으로 올라오기 전에 작살을 여인숙 여주인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작살은 거기에 세워져 있었고 퀵헤그가 작살을 가지지 않고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는 지금 방 안에 있는 게 분명했다. 퀵헤그 여전히 조용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분명했다. 뇌졸중? 나는 몸을 문에 부딪혀서 열려고 했지만 문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재빨리 설명했다. 어머나, 하녀가 외쳤다. 나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침대를 정돈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그때부터 줄곧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하지만 나는 두 분 다 밖에 나간 줄 알았죠. 그리고 방에 둔 짐을 암전하게 보관하려고 문을 잠갔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나, 이를 어째. 마님, 살인이에요. 허씨 부인, 뇌졸중이에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녀는 부엌으로 달려갔고 나도 뒤따라갔다. 허씨 부인은 곧 나타났다. 한 손에는 겨자병을 들고 다른 손에는 식초병을 들고 있었다. 양념통을 정리하면서 흑인 소년을 나무라다가 나온 모양이었다. 헛간, 내가 외쳤다. 헛간은 어느 쪽입니까? 빨리 달려가서 문을 열 도구를 가져와요. 도끼를. 퀵헤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틀림없어요.
나는 이렇게 외치면서 빈손으로 다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했다. 그때 겨자병과 식초병 그리고 양념쟁반 같은 허씨 부인의 얼굴이 계단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젊은 양반? 도끼를 가져오세요. 제발 의사를 불러주세요. 내가 문을 비틀어 여는 동안 달려가서 아무 의사나 데려오세요. 여봐요. 여주인은 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식초병을 재빨리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내 집 문을 억지로 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주인은 내 팔을 움켜잡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나는 침착하면서도 최대한 재빨리 사정을 설명했다. 여주인은 저도 모르게 겨자병으로 콧구멍 한쪽을 톡톡 두드리면서 잠시 생각하다가 외쳤다. 아니, 나는 그걸 저기 넣어둔 뒤로는 본 적이 없어. 여주인은 층계참 밑에 있는 작은 벽장으로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고 돌아와서는 퀵해그의 작살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자살했어. 그 불행한 스티그스처럼 자살한 거야. 이불만 또 한 장 망가졌군. 에이고 하느님. 그 사람의 불쌍한 어미나 불쌍히 여기슈. 우리 집은 이제 망할 거야. 그 가여운 놈한테 누이는 있을까? 어디 살지? 야, 베티야. 칠장이 스날스한테 가서 간판 하나만 써달라고 해라. 여기서는 자살 금지. 휴게실에서는 흡연 금지라고. 자살이라니. 주여, 죽은 이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저 소리는 뭐지? 여봐요, 젊은이. 기다려봐요. 여주인은 나를 뒤따라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쓰는 나를 또다시 붙잡았다. 문을 부수면 안 돼요. 내 집을 망가뜨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서 열쇠공을 불러와. 여기서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열쇠공이 하나 있으니까. 아니, 잠깐만. 여주인은 옆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여기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 문에 맞을지도 몰라. 어디 보자. 그러면서 여주인은 열쇠를 자물쇠에 집어넣고 돌렸다. 하지만 퀵해그가 안에서 걸어놓은 보조빗장이 빠지지 않았다. 문을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고는 도움닫기를 위해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자 여주인이 또다시 나를 붙잡고는 집을 부수면 안 된다고 야단을 떨었다. 하지만 나는 여주인을 뿌리치고 문으로 달려가서 표적에 내 몸을 통째로 내던졌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문 손잡이가 벽에 쾅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횟가루가 천장까지 날아올랐다. 세상에 이럴 수가. 거기에는 퀵해그가 아주 태연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방 한복판에 엉덩이를 깔고 앉은 채 요조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는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일도 없이 생명의 기색조차 전혀 없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퀵해그,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다가가면서 말했다. 설마 온종일 저렇게 앉아있진 않았겠지? 여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의 입에서는 한마디 말도 끌어낼 수 없었다. 그를 떠밀어서라도 그의 자세를 바꿔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의 자세는 거의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여느 때처럼 새끼 식사도 하지 않고 8시간 내지 10시간 이상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이다. 아주머니, 내가 말했다. 어쨌든 살아있군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가보세요.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요. 나는 여주인의 코앞에서 문을 닫고 퀵해그를 설득하여 의자에 앉히려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다정하게 구슬리기도 하고 달콤하게 알랑거리기도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 존재를 알아차린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것도 라마단 의식의 일부인지 궁금했다. 그가 태어난 섬에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금식할까? 그래, 그게 틀림없어. 이건 교리의 일부가 분명해. 그렇다면 내버려 두자. 조만간 일어날 거야. 틀림없어. 저 자세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어. 잘된 일이지. 게다가 퀴케그의 라마단은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아. 그리고 별로 규칙적으로 오지도 않을 거야. 나는 저녁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방금 플럼 푸딩 항해에서 돌아온 선원들의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앉아있다가 거의 11시가 되었기에 지금쯤은 퀴케그가 라마단을 끝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는 아까 내가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치의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하루 낮과 밤의 절반을 나무 토막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채 추운 방에서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정신 나간 짓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퀴케그, 제발 일어나서 좀 움직여봐.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저녁을 먹어야지.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이건 자살 행위야, 퀴케그.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단념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퀴케그도 분명 잠자리에 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몹시 추운 밤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곰털 가죽으로 내 두꺼운 재킷을 가져와서 퀴케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퀴케그는 평소에 입는 얄팍한 상의만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촛불을 불어서 껐다. 추위와 어둠 속에 1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혼자 그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는 퀴케그를 생각하기만 해도 나는 정말 괴로워졌다. 생각해보라. 이 따분하고 괴상한 라마단 기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이교도와 한방에서 밤새도록 잠을 자야 하다니.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드디어 잠이 들었고 동이 틀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잤다. 그런데 새벽녘에 침대 옆을 보니 퀴케그가 마룻바닥에 못으로 박히기라도 한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첫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일어났다. 무릎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표정은 쾌활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내 쪽으로 절뚝거리며 다가오더니 또다시 내 이마에 자기 이마를 비벼대며 라마단이 끝났다고 말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누가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을 죽이거나 모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종교가 정말로 광신적이 되어 그 사람에게 명백한 고통이 되면,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이 지구를 살기 힘든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개인을 구속으로 데려가서 문제점을 따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퀴케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퀴케그, 자, 침대에 들어와. 누워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어서 나는 원시 종교의 발생과 발전 과정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다양한 종교에 이르기까지 종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순절과 라마단, 그리고 춥고 우울한 방에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은 더없이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것. 그것은 건강에도 나쁘고 영혼에도 무의식하고 요컨대 명백한 위생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퀴케그에게 설득하려고 했었다. 나는 또한 퀴케그가 다른 일에서는 그렇게 분별있고 현명한 야만인인데 이 우스꽝스러운 라마단에 관해서는 지독히 어리석게 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식을 하면 몸이 깔아진다고, 따라서 정신도 깔아지고
금식에서 나온 생각은 모두 반쯤 굶주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소화불량이 걸린 광신자들이 내세에 대해 그토록 우울한 생각을 품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했다. 나는 본론에서 조금 벗어나서 퀴케그에게 말했다. 요컨대 지옥은 사과 푸딩을 먹고 소화불량이 걸린 자들에게서 생겨난 관념이며 그 후 라마단 때문에 유전성 소화불량에 걸린 자들에 의해 영속화되었다고. 이어서 나는 퀴케그에게 소화불량에 시달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화불량이라는 관념을 아주 쉽고 분명하게 표현했다. 퀴케그는 없다고,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은 딱 한 번뿐이라고 대답했다. 그 한 번의 경험은 아버지인 왕이 대규모 전투에서 얻은 수입으로 큰 잔치를 베푼 뒤였는데 그 전투에서는 오후 2시까지 적을 50명이나 죽였고 바로 그날 저녁에 모두 요리해 먹었다는 것이다. 그만해, 퀴케그. 나는 몸을 떨면서 말했다. 더 이상 듣지 않아도 결론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그 섬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원을 만나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대규모 전투에서 이기면 승자의 마당이나 정원에서 전사한 적들의 시체를 모두 통구이 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하나씩 커다란 나무 접시에 담고 빵나무 열매와 코코넛으로 필라프처럼 주위를 장식하고 입에는 파슬리를 조금 넣어서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를 선물하는 것처럼 승자의 인사말과 함께 모든 친구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결국 내 종교로는 퀴케그에게 별로 인상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첫째, 그는 그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귀가 어두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내 말을 기껏해야 3분의 1밖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표현해야 했다. 끝으로 그는 진정한 종교에 대해 나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는 나처럼 분별 있는 젊은이가 이단적인 복음신앙에 그토록 절망적으로 열중해 있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듯 생색을 내며 걱정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우리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퀴케그는 여주인이 그의 라마단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아침 식사로 온갖 종류의 차우더를 잔뜩 먹어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피쿼도호를 타러 나가서 넙치가시로 이를 쑤시며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제 17장 여기까지 읽겠습니다.